안녕하세요. 전차남입니다. 오늘은 10월 19일 목요일인데요. 오늘 테슬라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X에 테슬라 조아님이 어닝콜 내용을 잘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이걸 보고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결국은 보니까 온갭 EPS가 예상은 0.72였는데 실제로는 0.66이 나와서 좀 예상보다 하회를 했고요. 레브뉴도 23.9 빌리언으로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로는 23.35 빌리언이 나와서 예상을 좀 하회를 했네요. 그로스 마진도 그런데 그로스 마진은 예상이 17.7%였는데 실제로는 17.9%가 나와서 그로스 마진은 좀 예상보다 상회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어닝콜에서 이제 테슬라 그 어닝콜에서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소식들을 많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테슬라는 AI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될 것이다. 또 사이버 트럭 생산과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을 이렇게 생산을 하지만 처음에는 이제 몇 대 못 만들잖아요. 점점 그 생산 속도가 빨라지는데 생산 속도가 느릴 때 특히 이제 그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게 이제 그래 한 대 생산했을 때 순 이익을 따지면 엄청나게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랬다가 대량 생산이 되면서 이제 한 대당 그 단가가 내려가서 나중에는 이제 현금 흐름이 원활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조금밖에 생산을 못 하는데 가격은 그렇게 높게 받을 수가 없으니까 수억 원 한 대 맞는 수억 원 들었는데 실제로는 뭐 몇천만 원에 팔아야 되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죠. 사이버 트럭은 최고의 제품으로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얻으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사이버 트럭이 가시적인 긍정적인 현금 흐름이 되기까지는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내년 말이나 후내년 초 정도가 돼야 긍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 트럭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는 100만 대 이상의 사이버 트럭을 예약을 받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200만 대 넘었다. 뭐 이런 이제 루머들이 많이 있었는데 테슬라가 100만 대 이상의 예약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제가 봤을 때는 재미로 예약했다가 취소한 사람들도 꽤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한 100만 대 이상 정도로 현재 예약이 돼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25년에 사이버 트럭 연간 생산 능력은 25만 대가 되고 2025년에 25만 대. 생각보다 아주 뭐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연간 25만 대. 모델 Y에 사용되는 셀보다 밀도가 10% 높은 사이버 트럭 셀은 기가 텍사스에서 생산을 시작했다. 이번 분기에는 단순화 및 집중화를 위해서 100% 사이버 트럭으로 전환했다. 그러니까 모델 Y에 들어가는 4680 배터리보다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는 4680 배터리가 밀도가 10%더 높다 이런 이야기고, 그런데 이제 사이버 트럭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델 Y용보다는 사이버 트럭용 4680 배터리 거기에 100% 올인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겠네요. 오스틴의 4680 셀 라인은 4개인데 2024년 말에 4개 라인을 추가로 준비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2024년에는 총 8개 라인이 갖춰지게 되는 거겠네요. 기가 텍사스의 4680 셀 생산량은
전년 대비 40% 증가했고 스크랩은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 이렇게 해서 8번까지 정리를 하셨고, 테슬라 조아님이 정리한 걸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8번까지 했네요. 9번에 보니까 기가 멕시코 건설을 시작하기 위해 기초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기가 멕시코 가동에 앞서서 세계 경제가 어떤지 파악해야 한다. 높은 금리 환경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하여튼 높은 금리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가의 제품이고 하다 보니까 100% 현금으로 구입하는 사람이 적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리스를 하거나 뭐 하여튼 이 금융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데, 금융의 도움을 받으려 그러면 금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금리가 너무 지금 높은 상태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대출 받아서 이걸 자동차를 사는 게 되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많이 안 팔리는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이 좋아지려면 결국은 이제 금리가 낮아져서 적은 이자에 이제 이거를 받을 수 있게 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이제 자동차도 많이 팔리고 이렇게 좋아지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어려운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 부동산 쪽에도 보면 금리가 높아서 엄청나게 여러 가지 선순환이 아니고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금리가 높으니까 분양도 못 받고, 분양을 못 받으니까 건설 회사들도 아예 시공 이런 거에 이제 입찰도 잘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주택 공급이 잘 안 되고, 주택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기존 주택은 가격이 높아지거나 뭐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이제 계속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동차 쪽에서도 비슷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모델 Y는 올해 지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가 될 수 있는 궤도에 올라섰다. 모델 Y, 그 중국산 모델 Y RWD가 가격은 낮지만 성능은 상당히 괜찮아서 지금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번에도 보니까 광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테슬라는 이미 광고를 시작을 했다. 우리는 광고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전통적인 그 언론 매체에다가 테슬라가 광고를 안 해서, 광고를 안 하는데, 다른 이제 완성차 업체들은 엄청나게 광고를 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언론 환경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언론사들이 테슬라 잘한다 이런 기사는 거의 안 쓰고, 뭐 일론 머스크 완전히 뭐 예를 들어 정신병자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기사들이 이제 넘쳐나는 그런 것도 결국은 언론에다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테슬라도 광고를 이제 조금씩 하겠다 해서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 하는지 아직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북미에서의 뉴 모델 3 배송 시작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네요. 모델 3의 새로운 버전 그 하이랜드가 이제 중국에서 나와서 저걸 했지만, 아직까지 북미에까지 하이랜드가 배송이 되는지는 아직 언급이 없는 거죠. 아직까지 늦어지고 있는 건지. FSD 가격을 인하한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네요. FSD 가격을 미국에서 15,000달러에서 12,000달러로 가격을 인하를 했었죠. 그래서 왜 인하했는가 했더니만 이렇게 말을 했네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FSD 가격은 그 가치에 비례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거지것대로 믿어야 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하드웨어 4.0이 나오면서 이제 FSD가 기능이 확 축소가 됐어요. 저는 이제 그 이유가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소닉 센서 그거를 이제 차에다가 달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호출이라던가 아니면 뭐 서먼이죠, 아니면 또 뭐가 있죠, 그 두 가지가 이게 그 됐는데, 지금 그 테슬라 비전 기반으로 되면서 호출이 안 되는 거예요. 호출 안 되고 자동 주차도 안 되죠. 호출도 안 되고 자동 주차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차선 변경이라든가 노화 같은 이런 정도만 되니까 지금 비전으로 바뀌면서 기능이 확 축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15,000달러 그대로 이렇게 받는 거는 좀 아니죠. 두 가지 기능을 못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가격을 낮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4번에 보니까 FSD를 작동시키려고 노력하는 곳이 많아질수록 어려움도 커진다. 그러니까 FSD를 지금 이제 미국, 캐나다까지 되나? 그 정도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결국에는 뭐 아시아, 중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우리나라라든가 막 이런 데에도 FSD 베타 그거를 이제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이렇게 넓히려고 보니까 결국은 어려움도 더 커진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북미에만 되고 있는데, 미국과 달리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릴리즈에 앞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국가에서 가능해 보여야 승인 프로그램도 거친다.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각 나라마다 그 법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나라 그 법을 준수를 하면서 이제 FSD 베타를 늘려나가야 되는 거죠. 테슬라 봇 옵티머스라고 하죠. 이게 이제 요가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발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 봇에 대한 내용은 온라인으로, 어닝콜 때가 아닌 온라인으로 공유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랬고 이제 16번으로 보니까 우리 사이버 트럭으로 큰 도전을 맞이했다. 그것은 가끔 오랜 시간 동안 오는 특별한 제품 중 하나이다. 사이버 트럭으로 큰 도전을 맞이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사이버 트럭에 대한 좀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호불호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지 아니면 좀 특이한 사람들만 찾게 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좀 아직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사이버 트럭 생산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대량 생산에 대한 그런 또 전혀 좀 다른 형태로 이제 생산을 하는 거니까 그런 도전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캐시, 현금 흐름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높은 볼륨의 저가 소형 차량이 사실 훨씬 더 전통적이다. 사이버 트럭 양산은 어렵지만 소형 EV 생산 상대적으로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하네요. 모델 2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훨씬 또 더 쉬울 것 같다. 사이버 트럭이 더 어렵다. 사이버 트럭 양산이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네요. 사이버 트럭의 서스펜션이 14인치만큼 움직일 수 있다.
14인치 뭐 서스펜션이 엄청 이렇게 커서 되게 그 뭐냐 비포장도로 같은 뭐 이런데 바위 위를 올라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14인치만큼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서스펜션을 갖췄다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하고, 사이버트럭의 딜리버리 이벤트는 11월 30일이라고 하네요. 11월 30일에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이벤트를 하겠다. 원래 연간 목표 생산량이 180만 대였죠. 그 180만 대를 달성하겠다 라고 이제 다시 이야기를 했고, 그냥 불확실성이 많지만 마진을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대처와 노력을 하고 있다. 사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사람들 중에 잔고에 7,500달러 혹은 10,000달러가 없는 사람들도 꽤 많다. 그래서 테슬라도 결국은 많이 팔려면 정부 보조금을 다 받아야 이제 되는 거죠. 그걸 제대로 못 받으면 테슬라가 잘 안 팔리겠죠. 그래서 이걸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테슬라도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차세대 플랫폼의 출시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답할 수는 없다. 차세대 플랫폼 출시 시점에 대해서 지금 답할 수 없다. 아직 좀 덜 됐다는 거겠죠, 준비가. 테슬라는 가격 접근성을 위해 현장 직접 와서 근무하고 있다. 가격 접근성을 위해 현장 직접 와서 근무하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24번으로 보겠습니다. 가격 탄력성이 크다. 만약 테슬라가 도요타 라브와 가격이 같다면 아무도 라브4를 사지 않을 것이다. 많은 전기차 보조금은 사실 일반인들이 이용하기 어렵다. 7,500달러를 6개월 동안 선불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격 탄력성이 크다.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거는 아마 가격이 조금만 싸지면 또 많이 사고, 조금만 높아지면 또 안 사고,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래서 보조금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테슬라도 어떻게 해서든 보조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테슬라는 품질을 높이면서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한다. 품질은 높이고 비용은 낮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을 더 넓혀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모델 S와 모델 X에 테슬라가 설계한 레이더를 테스트로 넣었다. 다른 모델에도 확장 적용할지는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모델 S와 모델 X에 테슬라가 설계한 레이더를 테스트로 넣었다. 지금 배송되고 있는 모델 S와 X에 그러면 레이더가 들어있다는 말일까요? 다른 모델에도 정말 레이더가 들어있나? 제 차에도 들어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테슬라 설계 레이더 유용한 고해상도 레이더이다. 고해상도 레이더, 이걸 보고 고해상도 레이더, 기존 레이더가 아니고 고해상도 레이더라는 거죠. 이 27번에 보니까 27번에 보니까 2009년 테슬라는 굉장히 럭키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는데, 혹시 비슷한 어려움을 다시 만나더라도 이번에는 운이 아닌 능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우리는 확실히 멕시코에 팩토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꽤 훌륭할 것이다. 단지 시기의 문제인데 내년에는 건설의 초기 단계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2009년에도 거의 뭐 회사가 망할 뻔 했는데
정말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로드스터 만들고 모델 스페이스X 로켓이 발사 실패하고 그럴 때였나? 우리는 확실히 멕시코에 팩토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꽤 훌륭할 것이다. 단지 시기의 문제인데 내년에는 건설의 초기 단계가 시작될 것이다. 내년에 이제 건설의 초기 단계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아직까지는 진행이 좀 더딘 것 같네요. 자동차 사업은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걸 마지막으로 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사업은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근데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동차 사업이 지금 되게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보조금도 100% 다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하다 보니 테슬라도 지금 뭐 쉬운 상황이 아니다, 어렵다. 거기에다가 또 사이버 트럭까지 새로 이제 제조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조아님이 정리해 놓은 이걸 좀 보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테슬라 조아님을 보니까 롱텀 인베스터이고 토스 정권의 오피셜 인플루언서라고 하네요. 토스 정권에 근무하시는 분인가? 모르겠네요. 테슬라 롱텀 인베스터라고 합니다. 태주모 멤버이고요. 아무튼 테슬라 조아님이 잘 정리를 해 놓으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전차남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